안녕하세요, 부장수술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잘 쉬고 계세요? 저는 오늘 어머님 생신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했더니 되게 피곤해요. 눈이 졸려요. 그죠? 이제 쉬어야지, 내일까지. 오늘 영상은 가장 비효율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수는 아니에요. 실수는 아닌데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도 제 영상들을 대충 보시고 보험사랑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좀 고치셔도 합의가 한결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10년 동안 이런 계통 쪽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가장 스피드하고 가장 결과들이 좋았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농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보험사랑 상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뭐 일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도 검증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치료를 받을 것인지 합의를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합의금 안 맞으면 치료를 계속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너네가 내 원하는 합의금을 맞춰주면 나는 계속 치료를 받지 않고 여기서 사건을 끝낼 것이고, 너네들이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내 몸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합의를 해도 되는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보험사랑 합의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제 컨디션이 거의 80, 90% 정도 회복이 됐어. 그럼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합의금을 맞춰야 되는데, 합의금은 내가 뭐 통원 치료를 했는지 입원 치료를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부상을 당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산정하는 법에 대해서 대부분 영상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합의금이 결정이 됐으면 보험사한테 내가 받아야 될 합의금을 통보를 해라, 제시를 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보험사한테 합의금 얼마 줄 건데요? 50만원 드리겠습니다. 저 치료 계속 받을게요. 이게 가장 안 좋은 답안이에요. 이게 가장 안 좋은. 합의금 얼마 주실 건데요? 100만원이요. 나는 150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합의금 얼마 주실 건데요? 100만원이요. 저는 제가 150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너무 높습니다.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저 계속 치료 받을게요.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답변 중에 하나예요. 이런 스토리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계속 보험사한테 끌려다니게 되세요. 보상담당자가 얘기할 거예요. 이제 합의할 시점, 치료도 좀 받으신 것 같고 컨디션도 좀 회복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회복하셨으면 이제 합의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합의금 뭐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뭐 합의금을 뭐 80이 됐든 100이 됐든 뭐 이 정도까지는 지급을 할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 내가 받고 싶은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150만원 받고 싶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높은데요? 근데 제가 여태껏 손해를 본 거를 생각을 하면 그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님께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서 전화 딱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담당자한테는 이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잖아요. 보험사한테는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싶은 합의금은 150만원이구나. 내가 맞춰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담당자가 고민을 할 때가 됐잖아요. 보험사에서 고민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나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얘기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험사 연락 안 오지? 내가 너무 높은 금액 얘기했나? 막 카페에다 질문 막 올리시고 막 보험사 합의금 얘기해놨는데 담당자한테 연락이 안 온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미 내가 받고 싶은 합의금은 보험사한테 얘기해 놓으셨고 그 고민은 보험사가 하게 되겠죠. 그 금액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겠다고 한다면 기간도 정해주세요. 기간도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뭐 이달 말일까지, 아니면 그 전
어느 기간을 딱 정해준다라는 거는 그 안에 너가 나한테 합의금을 준다고 하겠다면 나는 여기서 종결을 시킬 의사가, 그 기간 안에는 종결을 시킬 의사가 있다는 걸 전해주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아야 될 합의금은 1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 준비되면 연락해 주시고 기간은 2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다 말했잖아. 그거 아니라면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고민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내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간은 2주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2주 안에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2주 안에 전화를 주겠죠.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뭐 더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넘어가는 거는 넘어갈 때 문제고, 대부분은 보험사의 8, 90%는 합의 시도 들어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험사랑 통화를 하면은 막 처음에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당연하죠. 처음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스킬들을 조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마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그 대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킬,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맞나요? 세 번?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인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것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빌리고 싶어. 100만 원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이 빌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저기 미안한데 제가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저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거절하면, 그죠? 그러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만약에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0만 원 빌려주시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한 번에 빌려주기가 좀 힘든데요. 또 부탁을 해요. 저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또, 저 1000만 원만,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도. 제가 다른 데서 다 구했는데 100만 원을 못 구했어요, 아직. 100만 원만, 그 1000만 원은 그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저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가 계속 1000만 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머릿속에 1000만 원이 박혀 있는 거야. 제가 연락하면 또 1000만 원 빌려달라고 전화했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한 5, 60%는 빌려주실걸요? 5, 60%는? 지금 단위가 커서 그러지 이거를 좀 낮추면은, 그죠? 아마 5, 60%는 빌려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빌려줄 것 같은데. 그래. 맨날 1000만 원 얘기하다가 100만 원 얘기하니까 나중에 뭐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빌려주자, 이렇게. 저는 빌려줄 것 같은데 안 빌려주시려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또 높은 금액대의 합의금을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맞춰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미 높은 금액대 합의금을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정도를 받고 싶으면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그러니까 고수를 하고 있다가 합의 시점이 되면 맞춰주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푸노라. 내가 너의 사정을 감안을 하여 깎아주겠다. 담당자가 합의금을 더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맞춰준다. 이거를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이게 몸에 배있는 이런 습관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좀 힘들어요. 힘든데, 오늘 제 영상 속에서 있는 이 말들이 아마 보험사를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스킬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나? 그런가요? 이미지 트레이닝?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속 보험사를 상대를 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크게 이런 걸 어차피 보험사랑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화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로 싸우지 마시라고 웃으면서 좋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보험사 얘네들은 가해 운전자를 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리. 자기네들이 사고를 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러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숙이고 막 내가 막 미안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분 나쁠걸요? 그죠? 그러니까 좋게 좋게 웃으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고생하신다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대화 속에 좋은 합의가 오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부분들 잘 이해하셔가지고 합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